예, 이번에는 probability 마이크로스코픽 서모다이내믹스에서 어떤 개 안에 있는 few 아토모 몰레큘들의 거동을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continuous probability 연속된 무작위의 어떤 변수들이 어떠한 확률을 갖고 이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그 분포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방점은 여기에 찍혀야 돼요. 어떤 확률의 분포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연속적인 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확률, 그러니까 xi, continuous random variable xi에 해당되는 확률을 px 이렇게 두면 가령 이러한 분포를 가질 수가 있죠. 이제 요거를 가우시안 분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포를 안다는 거는 가령 뭐 요런 분포가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샤프한 분포가 있을 수도 있고 요거보다 더 넓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도 있죠. 가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한해서 어떤 분포를 갖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 상황에서 x로부터 x 플러스 dx에 요 xi가 속할 확률은 우리가 px dx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되면 1, 100%가 되겠죠. 요거는 요 면적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디스트리뷰션을 알려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토탈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되냐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아웃컴은 다 더하게 되면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알기 위한 걸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슬슬.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민 밸류였죠. 가중평균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퀘어 민 밸류는 민 스퀘어 밸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민을 취한다는 거는 가중평균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평균이에요. 우리 디스트리뷰션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디스트리뷰션은 방금 설명한 요 그림에 설명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분포를 가질 거고 어떤 경우는 요거보다 더 뾰족한 분포를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넓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그거를 알려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 분포들마다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정량화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예를 통해서 요거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수학적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probability 함수가 요런 상관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A는 상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C랑 A에 따라서 이 디스트리뷰션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C와 A에 따라서 이 디스트리뷰션이 상대적으로 각각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C, A 상수 두 개를 코릴레이션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상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상수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위한 어떤 수학적인 프로세스를 밟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P 요런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플러그인을 해서 쓰게 되면 C는 컨스턴트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고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알파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대입을 해서 쓰게 되면 C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 익스포넨셜의 알파의 x의 제곱에 dx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를 풀면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C와 A.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요렇게 돼요.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 보면 초기에 C와 A의 상수에 의해서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는데 요거는 A에 의해서만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폼으로 우리가 된 거죠. 식을. 그래서 요 길로 오는 프로세스를 수학적으로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보면 x랑 y에 대해서 이제 인테그랄 폼을 어떻게 취하느냐 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i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요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보면 x랑 y의 면에 대해서 인테그랄 폼을 써볼게요. 임의로 dx dy x랑 y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특정 펑션을 인테그레이션을 시켜보자. 그래서 앞서 썼던 폼과 유사하게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적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와 요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네, 보시면은 요거와 요거는 사실상 같은 펑션이에요. 요거를 제가 요렇게 i로 쓸게요. 그러면 요거 i 스퀘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i 스퀘어 요것만 구하면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그냥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통상적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를 r로 정의하면 요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는 r 스퀘어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니까 r 이꼴 요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꿔서 좌표계를 변환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경우는 요 세타랑 R로 구성이 된 좌표계로 변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즉 R과 세타로 적분하는 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세타 먼저 보면은 d 세타가 있고 r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dr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얘거든요. 원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x, y는 거리인데 지금 r과 세타로 바꿔줄 때 r은 똑같은 거리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세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r, d 세타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그냥 d 세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r을 빼줘야 돼요.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펑션 요대로 나올 수가 있죠. 요 백그라운드 지식에서 요거 하나를 자세히 다뤄보자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r 스퀘어는 x 플러스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때 하나의 변수를 더 도입해 봅시다. z라는 알파 r 스퀘어라고 변수를 도입을 한 다음에 얘 미분을 시키면 r에 dr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다뤄야 되는 r, dr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i 스퀘어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2파이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앞서서 이 알파 있었죠. 요거 분모로 나와줘야 되고요. dz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z승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식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면 요게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를 인테그랄 시킨 거죠.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i 스퀘어가 파이 오버 알파로 간단해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i는 요렇게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구하고 싶은 i, 즉 지수함수, 요게 i였는데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상수에 의해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는 통계적으로 프로버빌리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버빌리티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상수 하나에 의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그죠? 그래서 잘못 썼네요. 예,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그냥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값이죠. 평균값. 그러면 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보게 되면 평균값은 이 지금 빨간색, 주황색, 회색으로 표현한 거의 평균값들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평균값을 취하게 되면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평균값은 그냥 0이 나오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을 한 게 이렇게 하지 말고 mean of x 스퀘어를 취하자는 거예요. mean of x 스퀘어를 취하면 수학적으로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죠. 이거를 해보면 제가 좀 전에 여기 잘못 썼네요. 알파가 아니라 A죠. 이렇게 하게 되면 A의 2승에 이고 루트 취하고 2파이 A 제곱 4분의 파이 8A 6승이 되는데 파이 날라가고요. 날라가고 요거 4승 남네요. 그죠? 요렇게 남죠. 그래서 mean of x 스퀘어는 요렇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관계식을 하나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요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요거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게 되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요 승이니까 파이의 알파에 요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취한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겁니다. 즉 요게 알파에 대한 기울기가 미분이니까요. 기울기가 결국 요거란 뜻이에요. 알파는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A에 대한 기울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A에 따라서 분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A가 커지면은 빨간색처럼 보다 뾰족해지고 디스트리뷰션이 더 좁아지고 내로우해지고, A가 작을수록 주황색처럼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A 값에 따라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A가 달라진다는 게 이제 경우가 달라진다는 거고, 그 경우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보다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분산, 베리언스를 정의를 하고, 이게 이제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혹은 루트 민 스퀘어로도 부르는데요. 요 통계에 쓰이는 중요한 수학적 관계식을 유도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디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국문으로 굳이 하자면 편차,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인데,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알기는 어렵죠.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브라켓을 한번 취해서 편차의 평균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니어 선형 변환, 우리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식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브라켓을 취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니까 따로 브라켓으로 뺄 수가 있고, 얘는 요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0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디스트리뷰션을 전혀 알려주지 못해요. 우리 책에서는 모듈러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소개하기도 해요. 근데 얘도 평균에서 얼마 벗어나 있는지 그 절대값을 알려주긴 하지만 디스트리뷰션을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입을 한 게 베리언스거든요. 베리언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제곱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제곱을 해줬더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의미한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는데 유의미한 형태로 바뀌게 되죠. 요거를 이렇게 쓰고, 이거를 미인스퀘어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요거에
요거를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고, 민 스퀘어의 루트를 씌웠다고 해서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RMS 줄여서. 요거를 알면은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관계들이 A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구했던 A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관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한 관계식들이 있어요. 얘는 이제 앞서 구했던 것처럼, 아이고, 요게 이제 RMS라고 했고, 요렇게 되죠. 민 스퀘어 데비에이션. 그러면 얘는 x의 제곱은 그대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은 하나씩 상쇄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잘못 썼고요. 여기 브라켓을 열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제가 마이너스, 그러면 얘 하나씩 상쇄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결국 제곱의 평균 낸 것을 평균의 제곱으로 빼준 꼴이 바로 베리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RMS를 요렇게 다시 써줄 수 있죠. 그러니까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주어졌을 때 베리언스를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일반화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으면 K가 1일 때는 요렇게 되는 거고, K가 2일 때는 요게 2가 되면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구했던 A에 따라서 조금 넓게 이렇게 있다가도 A가 커지면, 그러니까 뾰족하냐 펴져 있냐, 이거를 A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하나 더 소개를 해요.
요거를 스큐니스에서 비대칭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거는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스큐니스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비대칭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생기는 거를 우리로부터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선형 변환을 통해서 이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형 변화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시작을 하고요. 브라켓을 취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 스퀘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거를 취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고 브라켓을 이렇게 취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얘와 얘의 이제 관계식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K가 2일 때 베리언스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뺀 거의 관계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걸 보면 두 개를 빼준다고 했을 때 얘 같으니까 날라가고 얘 같으니까 날라가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요것만 살아남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면 요것만 살아남는 하여 얘가 요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런 관계식을 얻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B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B에 상관없다는 뜻이 됩니다. 분사는 B에 상관없이 B 상수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Y에 대한 베리언스는 X에 대한 베리언스 분산에 A 스퀘어를 곱하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도식화를 해보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즉 A에는 분포 디스트리뷰션의 폭만 바꾼다는 거예요. A가 요걸 결정한다는 거고요. 이때 B는 베리에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치만 바꾼다는 거죠. 위치만 바꾼다. 즉 똑같은 진한 회색과 같은 분포의 위치만 바꾼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냥 A만 곱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쯤 되면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걸 대체 어디에 쓰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 실험에서 오차를 줄이는데 이 분포가 대단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A가 실험에서의 트라이얼 횟수, 그러니까 실험 횟수, 이렇게 우리가 그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두 개의 독립된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책에서는 요걸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U에서 U 플러스 DU, V에서 DV, 여기에 속할 확률, 요거를 여기에 속할 확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두 개의 독립된 변수, 두 개의 독립된 랜덤 변수,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인테그랄을 두 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독립된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진다고 칩시다. 그럼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수가 있고요. 모두는 사실 나올 확률이 사실 1 오버 6라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번 던졌을 때는 이게 딱 여기에 수렴하지 않고 분포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주사위를 던지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디스트리뷰션이 점점 좁아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확률에 수렴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배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베리어블을 독립된 랜덤 베리어블을 xi라고 하고, i는 1, 2 해서 실험 횟수 n번까지 우리가 본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로 썼으니까 대문자로 계속 쓸게요. 이것도 구할 수가 있고, 이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베리언스, 요거를 다 더한 거를 캐피털 Y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될 거예요. 각각은 독립돼 있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y에 해당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요 y의 베리언스, 그러니까 시그마 y의 스퀘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시그마 x의 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를 n을 두 개까지만 둔다고 치면 될 거고, 민 값은 근데 서로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베리언스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 이미 했었고, 얘는 이렇게 되죠. 보시면 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그래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결국 요거와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 n에 대해서 요 관계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니까 따라서 이거를 결국 이렇게 되죠. 여기 구한 거랑 요거 구한 게 같죠. n 숫자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험을 반복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거에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x를 변수 x를 n번 측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 뭐였어? RMS였죠. 그러니까 루트민 스퀘어. 그러니까 오차, 일종의 오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y의 오차, y라는 변수의 오차는 루트 n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오차 시그마 x보다 루트 n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y는 뭐였어요? 요걸 다 더해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y를 그러면 평균을 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균을 따져주려면 실험의 수 반복한 요 n을 나눠줘야 되죠. y를 평균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y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y 프라임은 요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시 써주게 되면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y 프라임으로 다시 변수를 정의하면 프라임의 제곱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따라서 요게 되고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실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차를 n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실험 도구가 멀쩡하다는 가정하에 그걸 이제 시스템 에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없다는 가정하에서 실험에서 측정을 오래 하면 혹은 많이 하면 오래 한다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오래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만큼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즉 디스트리뷰션을 점점 더 내로우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값에 수렴하게 주사위를 던진다면 모든 숫자가 정말 1/6의 확률의 수렴에서 나오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디스트리뷰션을 매우 작게 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얻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컨스턴트 C와 A가 있을 때 그걸 A로 통일해서 봤고요. A에 따라서 각 디스트리뷰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A가 커지면은 분포가 좁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그 디스트리뷰션의 다름이 어떻게 쓰이냐, 실제 실험에서의 실험 횟수를 높여서 오차를 줄이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디스트리뷰션을 왜 쓰는지, 이걸 통해서 실제 실험에서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이게 실제 실험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톰과 몰레큘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키네틱 시어리 오브 게스라든가 스태틱 미케닉스에 접목을 해서 게스의 어떤 아톰과 분자들의 거동을 통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